네, 이번 시간에는 제44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지금 하로게노화물 그 소화약제죠. 요거의 그 저장 용기의 그 충전비인데 빈 칸에 그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충전비라는 것은 우리가 C로 나타내죠. 그래서 요거는 용기 부피를 갖다가 용기 한 개에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눠준 걸 우리가 충전비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하론 소화 약재는 하론 그 2402, 두 번째가 그 1211, 그 다음에 1301, 이런 그 순서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은데요. 2402는요, 가합식이 있고 추가합식 둘로 나누죠. 그래서 2402의 그 가합식은 0.51 이상 0.67 여기가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합식은 0.67 이상 2.75 이하가 되죠. 그 다음에 하론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1301은 0.9 이상 1.6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번에 들어갈 것은 바로 하론 1301이죠. 그래서 0.9 이상, 요 1.6 이하가 되고요. 다음에 2번에는 하론 1211이죠. 요건 0.7 이상, 1.4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론 그 2402는 가합식하고 추가합식으로 나누는데, 가합식은 0.51 이상, 0.67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합식은 0.67 이상, 2.75 미만이 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그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이류 오염물인 그 알루미늄하고 다음 각 물질과의 반응할 때 반응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여러분이 요거 몇 가예요? 예, 그 3가죠. 즉 3가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요놈이 첫 번째가 그 염산과의 반응이죠. 즉 알루미늄이 요 염산 HCl이죠. 즉 염산이라는 것은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아있는 형태를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죠. 자, 염산하고 알루미늄, 요 금속이죠. 자, 이 금속하고 산하고의 그 반응이에요. 그래서 금속하고 산이 반응을 하면은 거의 그 다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요 알루미늄하고 요 Cl, 염소하고 반응이 되고, 여기에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알루미늄은 이제 3가고요. Cl은 요거 몇 가예요? 염소는 음이온 1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알루미늄은 요 음이온 염소 3개하고 결합이 돼서 Al, Cl3 염화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발생하는 기체는 이제 수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하나하나 서로 같죠. Cl이 여기 3개죠. 그럼 여기 3이 들어가야 염소가 3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수소 보면 반응전이 3개니까 여기 3개가 되려면 2분의 3을 해줘야 수소가 3개가 되는 거죠. 자, 2분의 3이 소수, 분수니까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는 거죠. 2. 여기는 3에다 2 곱하니까 6. 여기 2가 되고요. 여기는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3몰의 H2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금속은 산과 반응이 되면 요 수소기체 발생된다는 거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게 바로 1번이죠. 물음 1번. 다음 물음 2번은 요 알루미늄하고 여기 보시면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은 NaOH예요. 우리 가성소다라고도 많이 하죠. 예전에 우리가 양잿물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니까 여기에 물이 있다는 거죠.
요거하고의 그 반응식이죠. 이 반응식은요, NaAlO2가 발생이 되고요. NaAlO2가 발생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죠. 자,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 맞춰줘야 되겠죠. 자, 알루미늄 하나 같죠. 나트륨 하나 같죠. 자, 산소가 여기 지금 2개죠. 산소 2개에서 맞네요. 그럼 수소가 2개. 그럼 맞네요. 여기는 어떤 잠깐만요. 알루미늄 하나 같고, 나트륨 같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 2개가 되고요. 여기 반응 전이 수소가 3개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수소가 3개가 되려면 2분의 3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2분의 3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2, 여기 2몰,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3몰의 수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여러분이 금속이 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 꼭 요거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것이 요 알루미늄이 물하고 반응이 되면 요 수산화 알루미늄하고 마찬가지로 수소기체 발생이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3번은요. 제3류 위험물인 요 금속 칼륨이에요. 자, 금속 칼륨은 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인화칼슘. 요거는 금속의 인화물에 들어가는 거죠. 요 6,000kg를 갖다 저장할 경우 소화 약재인 요 마른 모래의 필요량이 몇 리터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른 모래, 이 간이 소화용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요 팽창 질석, 그 다음에 팽창 진주황. 자, 이 마른 모래는요, 50리터 삽 1개를 상비한, 즉 포함한 마른 모래 50리터는 0.5단위예요. 소요 단위가. 팽창 질석하고 요 팽창 진주함은 마찬가지로 삽을 1개 포함을 한 160리터 한 포가 이건 1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요 마른 모래 몇 리터를 갖다가 저장해야 되는가, 즉 필요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0.5단위가 소요가 되면 마른 모래 50리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오염물에 대한 소요 단위,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염물의 소요 단위는요, 지정 수량의 10배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1소요단위라고 하죠. 지정 수량의 10배를. 그래서 우리가 소요단위를 갖다가 계산할 때는요, 오염물의 그 소요단위는요, 지정 수량의 배수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고요. 지정 수량의 배수가 아니고 지정 수량에다가 곱하기 10배를 해주고요. 그 저장 수량을 나눠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저장량을 지정 수량의 10배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요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삼류염물이니까 삼류염물의 그 지정 수량,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1차 때 그 지정 수량은 다 암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더듬어 보는 의미로 한번 하고 지나가죠. 그래서 삼류염물은 칼륨하고 나트륨, 그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그다음에 알킬 리튬에서 칼라 알알, 그다음에 황린이죠. 그 다음이 그 알유죠.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그다음에 유기 금속 화합물, 그다음에 금금칼이죠. 금속의 수소 화합물, 그다음에 금속의 인화합물, 그다음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금속 칼륨, 요놈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인화칼슘 CA3P2죠. 요 인화칼슘은 요 금속하고 인하고 결합이 된 거니까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요게 인화합물이죠. 그래서 저 지정 수량은요, 요게 1253이었죠. 1253. 그래서 칼라 RR이 10kg, 황린이 20kg, RU가 50kg, 그 다음에 금금칼이 요게 3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칼라 RR 황까지가 1등급이고요. RU가 2등급, 금금칼이 3등급이죠. 자, 그럼 소요 단위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요 단위는요, 자, 지금 금속 칼륨 저장량이 50kg죠. 요거의 지정수량이 칼륨이 10kg죠. 요거의 10배가 1소요 단위예요. 그래서 10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인화칼슘, 금속의 인화합물은 저장량이 지금 6000kg예요. 나누기 지정수량이 300kg죠. 곱하기 10배.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5 단위가 되죠. 그래서 소요 단위가 지금 2.5 단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마른 모래 0.5 단위가 필요할 때 50리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마른 모래는 2.5 단위 곱하기 우리가 0.5 단위를 필요로 한 소요 단위가 0.5 단위일 경우에는 마른 모래 50리터를 갖다 저장해야 되죠. 소요 단위는 이제 없어지고요. 위에 리터만 남는 거죠, 단위가. 그래서 계산하면 250리터가 저장해야 할 바로 마른 모래의 양이에요, 리터가. 그래서 요 3번은 삼류오염물에 대한 지정수량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른 모래하고 팽창질석, 팽창진주염에 대한, 즉 간이 소화 용구에 대한 소요 단위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물의 소요 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은 문제 4번 넘어가죠. 자, 이 문제 4번은 지정 수량이 지금 50kg라는 거죠. 분자량이 78이에요. 비중이 2.8. 그 다음에 물과 접촉할 경우에 산소 발생한다. 자, 물과 접촉할 때 산소 발생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바로 요 무기과산화물이죠. 자, 인류이며, 이 무기과산화물은 인류이죠. 인류의 무기과산화물이니까. 자, 인류이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지정수량 당연히 무기과산화물은 50kg고요. 자, 분자량이 78인 무기과산화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기과산화물의 대표적인 것이 Na2O2하고요. K2O2가 바로 대표적인 무기과산화물인데, 분자량을 보면요, 요 NA가 원자 번호가 이게 얼마예요? 11번이죠. 홀수니까 원자량은 곱하기 2에다 플러스 1이니까 23이 원자량이 되죠. 자, 칼륨은요. 칼륨은 원자 번호가 19번이에요. 홀수니까 곱하기 2 플러스 1하면은 원자량이 39가 되죠. 자, 그럼 Na2O2는 분자량이 23이 2개가 되고 16, 산소가 2개죠. 이거 계산하면 78이 되죠. 여러분이 얼른 문제 4번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은, 즉
과산화 나트륨을 의미하는구나. 얼른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에 요 물질명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놈은 뭐예요? 과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죠. 물질명은. 다음 2번에는 뭐를 물어봤어요? 아세트산하고의 반응식. 자, 아세트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우리가 아세틱 애시드라고 해요. 아세틱 애시드. 요거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우리가 초산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이 아세트산은 메틸기에다가 카르복시기가 결합된 거죠. 메틸기에다가 카르복시기 COH가 바로 요 아세트산 초산이에요. 요게 사류의 몇 석유류죠? 개초장의 송등테스경 크클메아에서 그 초가 들어가죠. 요게 바로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사류에. 자, 요 놈하고 Na2O2하고의 반응식을 쓰라는 거예요. 이 반응식은요, 요 수소는 결합력이 약하죠. 요 놈이 떨어져 나가고 대신 요 NA가 H 대신 들어가고 요 H하고 NA가 들어가고 요 H하고 요 O2하고 만나서 뭐가 생성이 돼요? 예, 과산화수소 H2O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초산 CH3COO H 빠져나가고 NA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계수 맞춰줘야 되겠죠. 자, CH3COOH NA니까 여기 NA가 지금 2개죠.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야 초산 나트륨 2몰. 그럼 당연히 CH3CO도 마찬가지로 2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O2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H2가 여기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초산이 과산화 나트륨하고 반응이 되면 초산 나트륨 2몰하고 과산화수소는 육류연물이죠. 그래서 육류에서 요 36% 이상이 되는 중량 퍼센트 이상만 우리가 육류연물의 과산화수소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세트산 요 놈이 무기과산화물하고 만나면 즉 산이요. 요 무기과산화물하고 반응을 일으키면 육류연물인 요 과산화수소 발생한다는 거. 요거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상세해설 쪽에 보면 요 과산화 나트륨이 물과 반응을 하면은 요 NaOH 수산화 나트륨 생기고 산소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과산화물이 왜 금수성이냐? 물하고 접촉이 되면 이 조연성 기체에 산소를 발생하고 많은 열을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수성이에요. 다음에 요 무기과산화물이 산소하고 반응이 되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무기과산화물 Na2O2가 열분해하면은 그대로 Na2O 산화나트륨하고 산소가 발생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은 그 문제 5번 넘어가죠. 자, 문제 5번은요, 제1류연물인데, 무색무취, 즉 색이 없고요, 냄새가 없다는 거죠. 근데 결정은 사방전개 결정이고 분자량이 138.5, 비중이 2.5, 6.610도. 이렇게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는 이 물질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여러분이 풀어봤던 사람은 풀 수가 있고요. 이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이 반복적으로 한 10개년 이상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방전개 결정 나오면은요, 요 KClO4
과염소산 칼륨, 요 과염소산 염류죠. 요거라는 걸 여러분이 얼른 요거를 감을 잡아야 돼요. 요거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에서 화학식은 KClO4 과산화 칼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 지정수량, 요거 인류연물이죠. 자, 인류연물의 지정수량은 아염과 무죠. 그 다음이 부질료, 그 다음이 과중이죠. 그래서 아염과 무, 부질료, 과중인데 이게 5월 31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50kg, 300kg, 1000kg,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여기가 좀 요게 HClO4, 이게 과염소산이죠. 여기서 수소가 빠져나가고 대신 뭐가 칼륨이나 나트륨 아니면 암모늄 이온 이런 게 들어간 것이 과염소산 염류죠. 그래서 여기가 과염소산 염류예요. 그래서 지정수량은 5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수량은 50kg예요. 두 번째가 바로 열분의 반응식이죠. 요 KClO4 과염소산 칼륨이 열분해가 되면은요, 그대로 KCl 염화 칼륨하고요, 이게 O2가 발생이 되죠, 산소. 그럼 산소 반응 전후 보시면 K 하나 서로 갖고 염소 하나씩 갖고 여기 산소가 4개니까 여기 2를 해줘야 산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식 완성하시고요. 이게 3번이네요. 물음 3번. 자, 물음 4번은 뭐예요? 이 물질, 즉 과염소산 칼륨 100kg이 600도씨에서 열분해하면 생성되는 이 산소의 그 부피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M분의 WRT죠. 여기서 V는 PM분의 WRT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피를 지금 세제곱미터로 물어봤죠. 그럼 이 W는 무게에 킬로그램을 대입을 해야 되고요. 이 R은 기체상수 0.082죠.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온도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는 압력인데 ATM 기압이죠. 이 M은 분자량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예요. 그럼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를 항상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반응 물질이 1몰 기준한다는 거예요.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반응식은 그대로 지금 과염소산 칼륨이 1몰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뭐 2몰이 열분해할 경우에 그 반응식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 2로 요걸 반응하는 물질을 1몰로 기준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요 놈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은 그 생성되는 요 산소의 부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압력을 우리가 단위가 기압이니까 여기서 주어진 값이 뭐예요? 740 mmHg죠. 수은주예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기압으로 고쳐주려면 요 1기압이라는 것이 760 mmHg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760분의 740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압력을 mmHg에서 요 기압으로 고쳐줬죠. 식에 대해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부피 V는 자 W 열분해하는 물질의 무게죠. 킬로그램이니까 지금 몇 킬로예요? 100kg죠. 100kg.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 0.082. 자, 온도는 273에다가 기준 온도가 지금 25도죠. 그래서 이게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자, 압력은 760분의 740 기압이 되는 거죠. 분자량, 요 KCl O4의 분자량이죠. 자, 칼륨이 원자 번호가 19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로 곱하고 플러스 1을 해주니까 원자량이 39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자량이 39에다가, 그 다음에 CL 여러분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35.5예요. 염소의 원자량 35.5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산소 16이 4개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분자량이 138.5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에서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 분자량 138.5.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죠. 산소가 여기 1몰을 했을 때 생성되는 기체가 2몰이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몰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36.24, 단위는 여기 킬로그램,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하면 세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여기를 그램으로 하면 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5번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에 6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계산하는 문제예요. 상당히 이런 류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이 탄화 칼슘이에요. 칼슘하고 탄소하고의 결합 물질 CaC2죠. 이게 바로 삼류연물의 카바이드라고 하는 물질이죠. 이놈이 물과 반응할 때 H2O죠. 자, 칼슘은 원자가가 양이온 2가죠. 그 다음에 OH, 히드록시기는 음이온 1가예요. 그래서 CaOH가 생성이 되는데 2가이기 때문에 요거 2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것이 요 C2H2 아세틸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CA가 서로 하나씩 같죠. 여기 탄소가 2개 맞죠. 자, 여기 산소가 여기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야 산소가 2개 되죠. 수소가 4개죠. 반응 전. 반응 후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4개니까 반응식이 이제 완결이 된 거죠. 자, 요 앞에 5번 문제에서 했듯이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는 Pm분의 바로 WRT죠. 지금 물어본 기체의 부피가 뭐예요? 세제곱미터죠. 그럼 이 W 무게는 킬로그램을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를 갖다 곱해준다고 그랬죠. 자,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 1몰이니까 해줄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 다음에 요 탄화칼슘 1몰 기준이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V는, 자, 탄화칼슘 100kg죠. 자, 기체상수 0.082. 자, 온도는 273에다가 지금 기준 온도가 100도죠. 자, 기압은 1기압 기준이죠. 자, CaC2의 분자량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칼슘이 원자 번호가 이게 몇 번이에요? 수엘리, 질산풀, 네나마, 알규인, 황염화, 칼이죠. 즉 K 다음이에요. 여기 20번이죠. 원자 번호가. 짝수니까 곱하기 2 하면 원자량이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0 플러스 탄소 12가 2개죠. 그래서 계산하면 64가 분자량이에요. 여기다 64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이 기체의 몰수 1몰이죠. 그대로 1.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은 이게 47.79
세제곱미터가 생성되는 요 아세틸렌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물음이 뭐예요? 요 가연성 기체, 요 아세틸렌의 오염도를 물어본 거죠. 그럼 여러분, 아세틸렌이 가연성 기체 중에서 범위가 가장 넓어요. 즉 2.5에서 요 81%로서 가장 넓은 물질이죠. 자, 그럼 오염도 H는 연소 상한과 하한의 차이를 하한값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상한은 81, 하한이 2.5, 나누기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이게 31.4가 바로 오염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연소 범위 하나하나 암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처음에 나왔던 것이 휘발유죠. 자, 휘발유가 1.4에서 7.6%. 두 번째 나왔던 것이 뭐예요? 디에틸 에테르죠. 이게 1.9에서 48%였죠. 지금 나온 요 아세틸렌, 요게 2.5에서 81%.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분이 3개 나왔으니까 이거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7번 넘어가죠. 자, 7번은 요 부식성 물질의 그 포당 등급인데요. 요거는 그 출제 기준이 2011년도부터 이 국제해상 오염물 규칙이 출제 기준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다음 8번이 바로 판매 취급소 있죠. 그래서 이 판매 취급소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이 배합실이죠. 그래서 그 어떤 때는 이 배합실의 설치 기준을 뭐 6가지를 쓰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로놓기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 취급소의 이 배합실의 그 설치 기준,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3번에는 요건 내화 구조나 또는 요 불연 재료로 된 벽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 바닥은 오염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되 적당한 경사를 두고 뭐를 해야 되냐? 집유 설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배합실에 보면은 요 바닥을 이 경사지게 하는 거죠. 즉 오염물이 바닥에 흘렸을 때 이렇게 이 경사를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에다가 이런 그 구덩이를 해 놓는 거예요. 요게 바로 집유 설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적당한 경사를 두고 흘린 오염물이 바로 요 집유 설비로 모아지는 거죠. 네 번째죠. 이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시계. 요건 갑종 방화문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입구의 문턱이에요. 여기가, 여기 출입구면은요, 이 출입구에다가 이런 문턱을 해 놓는 거죠. 즉, 몇 미터? 예, 0.1미터. 즉, 10cm 이상이죠. 0.1m 이상의 그 문턱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요 증기나 가연성의 그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 즉, 그 증기나 미분이 폭발을 일으키면은요, 이 벽면이 파괴가 되면 사람이 다치거나 옆 건물에 피해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배합실 같은데 그 지붕은요, 대부분 이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압력이 발생이 돼서 폭발할 정도면은 이 지붕이
지붕이 파괴되는 게 훨씬 피해가 적어요. 그래서 이 가벼운 그 불연 재료로 하는 거죠. 지붕의. 다음 거 9번 넘어가죠. 자, 9번은 제5류 오염물인 니트로그리세린의 열분의 반응식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글리세린이 CH2OH, 그다음에 CHOH, CH2OH로 구성된 거. 요게 바로 뭐예요? 글리세린이에요. 자, 글리세린이 오염물 4류에 삼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삼석유류인데 이게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화학식은 여기 C가 3개, H가 5개, OH가 몇 개예요? 3개죠. 여기에다가 질산 있죠? HO, NO2죠. 그럼 요거를 시성식으로 우리가 다 한다면은 3몰의 HONO2죠. 이게 우리가 일반식으로 나타내면 질산이 HNO3예요. 요거를 시성식으로 나타내면 HONO2가 되죠. 요놈이 반응이 되면은요, CH2O, 요 OH가 빠져나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NO2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CHOH도 마찬가지로 H가 빠져나가고 NO2가 들어오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H가 빠져나가고 NO2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간 요 H하고 요 HO하고 반응이 되면 H2O가 되죠. 여기 산물이니까 그대로 물도 산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물을 갖다가 탈수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요? 진한 황산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 황산은 흡수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요게 그 탈수 작용을 하는 거죠. 물을 빼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한 황산 집어넣고 생성되는 요 니트로그리세린이 C가 2개, H가 5개, O에 NO2가 요놈이 3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 3몰의 H2O. 위에 거는 제가 시성식으로 여러분이 그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한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요 반응식, 즉 글리세린을 니트로화하는 그 반응식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요 글리세린이 니트로그리세린 C3H5 ONO2 이놈 3개가 열분해하면 어떤 물질이 생기느냐? 우리 니트로그리콜이 열분해하면 이물질이 생긴다고 그랬죠? 요게 니트로그리콜이 열분해하면 이물질 생기는데요. 요 니트로글리세린이 열분해하면 산소가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이물질산이 되죠. 그래서 E는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물은 수증기니까 H2O, 그 다음에 질은 질소가 되죠. 산은 산소. 자, 니트로그리세린이 열분해를 하면 이산화탄소, 물, 질소, 산소에서 이물질산이 생성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수 맞추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정계수법을 이용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니트로그리세린의 몰수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B, 물의 몰수를 C, 질소의 몰수를 D, 산소의 몰수를 우리가 E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탄소의 관계를 한번 보죠. 탄소. 자, 탄소는 여기 3개니까 3A가 되겠죠. 자, 3A는 반응 후의 물질, 탄소가 여기 이산화탄소 C가 들어가죠. 바로 여기 B니까 몰수가 B가 되겠죠.
그대로 B만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H, 수소는 여기가 OA가 되죠. 그래서 OA는 수소니까 여기 EC가 되죠. 그 다음에 산소, O죠. 자, 산소는 여기가 3개니까 곱하기 그냥 9가 되죠. 그래서 9A가 돼요. 그래서 9A는 이쪽에 산소가 2개 있으니까 2B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죠. 플러스 C. 1C니까 1은 우리가 표기 안 하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2개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죠. 자, 질소는 여기 3개죠. 그래서 3A예요. 자, 3A는 질소가 이쪽에 2D가 되는 거죠. 자, 전부 다 미지수예요. 이걸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래요. 미정계수법. 그러면 여기서 다 미지수니까 A를 1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A가 1. 아니면 뭐 B를 1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하나를 1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를 1로 가정을 하면 B가 얼마예요? A가 1이면 B는 3이 되죠. 자, A가 1이면 C는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는요. A가 1이니까 D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요 2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A가 1이죠. 해서 9는 B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2, 3은 6이 되죠. 플러스 C는 2분의 5죠.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쪽 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2배의 2는 이쪽으로 이항하면 9에서 6을 빼면 3이죠. 3은 2분의 6이죠. 2분의 6에서 2분의 5 빼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는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즉 2는 우리 계산하니까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요 분수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공통수 뭐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4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에다 4를 곱하면 A는 4가 되고 B는 12가 되고 C는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6이 되고 E는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여기 4몰이에요. B는 12몰이 되죠. 물은 C가 10몰이 되죠. D, 질소는 6몰. 산소는 1이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안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계수를 맞춰주는 것이 미정계수법이죠. 그런데 이걸 안 하고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쉽게 하는 방법이 C가 3개고 H가 5개, ONO2가 이게 3개죠. 자, 이놈이 열분해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질소, 그다음에 산소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CO2, 물, 질소, 산소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 몰수 맞추는 거는요. 일단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것은 바로 요거 4몰이 열분해한다고 해서 니트로그리세린 4몰이 열분해하는 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계수는 여기서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 반응전 탄소가 12니까 여기 CO2가 12몰이 나와야 탄소가 12가 되죠. 다음에 수소예요. 자, 수소는 5, 4, 20이죠. 수소가 20개니까 여기 10이 들어가야 수소가 20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질소죠. 자, 반응전이 3개니까 3 곱하기 3은 12죠. 그럼 여기 6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 반응전이 여기 3개, 3, 3은 9. 그래서 산소는 반응전이 36개예요. 36개. 자, 반응 후에 여기 24개가 되죠. CO2. 여기 산소 10개가 되죠. 여기 산소 2개죠. 보시면은 36개 맞아요. 산소는. 그래서 산소는 더 이상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맞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 반응식을 완결하는 거,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저게 생각이 안 나면 요 미정계수법으로라도 풀어야 되죠. 모든 화학 반응식은 이 미정계수법을 하면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것 뿐이죠. 다음에 여러분 상세 해설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요 니트로그리세린의 구조식이에요. 요 구조식 C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C가 3개에다가 탄소에 각 수소가 붙어 있는 거죠. 거기에 ONO2니까 O하고 NO2 여러분이 그려주면 바로 구조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놈은 겨울철에 요 동결한다, 얼어버린다는 걸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하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그리세린의 요 니트로와 반응은 반드시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니트로그리세린의 열분의 반응식, 그건 여러분이 완결을 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처가 가능한 거죠. 다음 문제 10번은 그림과 같은 원통형 탱크에다가 요 글리세린을 갖다가 저장하고 있을 때 글리세린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원통형 탱크니까 이 지금 반지름이 2m인데 다 원형 원통 탱크죠. 이럴 경우에 요 Q는 요게 반지름이죠. 또 요 단면적은 뭐예요?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요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L로 표기하죠, 주로. 그 다음에 이쪽을 우리가 L1, 이쪽을 L2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다 더해주면 돼요. 3분의.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2m의 제곱이 되죠. 직선 부분의 길이가 바로 5m예요. 3분의 튀어나온 부분이 0.6m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탱크의 용량, 내용적을 계산하면은 67.85840이죠. 이게 세제곱미터죠. 단위가 다 미터니까. 요걸 리터로 하면 1000배. 67858.40 리터가 되는 거죠. 이게 내용적이에요. 내용적. 근데 저장하는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탱크 내용적의 90%니까 요 67858.40 리터의 90%니까 0.9가 되죠. 그래서 저장하는 그 양이 610-72.56 리터가 저장하는 양이죠. 그래서 지정수량의 배수는 저장하는 양 610-72.56 리터. 자, 글리세린이 우리 삼석유류 보면은요, 이 아담중 크레니글메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가 아닐린, 담금질유, 중유, 클레오소트유, 요 애가 수용성이죠. 에틸렌 그리콜, 니가 니트로 벤젠. 그다음에 요 글이 글리세린이에요. 메가 메타크레졸, 하가 하이드라진 모노하이드레이트. 그래서 요게 하이드라진 모노하이드레이트도 수용성이죠. 그래서 삼석유류는 지정수량이 2000리터죠. 글리세린은 수용성이니까 2배죠. 그러니까 4000리터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5.27배가 바로 요 지정수량의 배수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탱크가 오목하게 들어간 거하고, 그 다음에 원통형이 아닐 경우죠. 이런 경우 여러분이 꼭 정리해야 될 것이, 한쪽이 이렇게 쏙 들어가고 원통형이 아닐 경우, 가로직경이 A, 세로직경이 B라는 거죠. 이때 내용적은 4분의 파이 AB에다가 L 플러스 3분의 L1 마이너스 요 들어간 부분의 길이를 빼준다는 거죠. 그다음 횡으로 설치한 거 방금 했던 거고요. 여기 양쪽이 볼록한데 반지름이 서로 같지 않다는 거죠. 양쪽이 튀어나온 부분에서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AB죠. 이건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네 가지 구하는 공식, 여러분이 요거는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